시작하기 전에 경제와 돈이 되는 미래 산업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국가비상 사태를 또다시 1년 연장했습니다. 이 소식을 본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북한이 또 뭔가 큰 도발을 했나? 전쟁이 가까워지는 건가? 아니면 미국이 북한을 더욱 강하게 압박하려는 것인가?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사실 이번 발표는 갑자기 나온 새로운 정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2008년부터 단 한 번도 끊기지 않고 이어져 온 미국의 대북 정책이 다시 한번 유지됐다는 의미가 더 큽니다. 하지만 왜 미국은 무려 18년 가까이 국가비상 사태를 계속 연장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정상회담까지 했던 인물인데도 이런 결정을 내린 걸까요? 오늘은 단순히 뉴스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숨어있는 미국의 전략과 국제정세, 그리고 이것이 우리 경제와 투자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까지 하나씩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먼저 국가비상 사태라는 단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국가비상 사태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전쟁 직전 상황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말하는 국가비상 사태는 우리가 생각하는 계엄령이나 전시 상황과는 조금 다릅니다. 미국 대통령은 특정 국가나 특정 사안이 미국의 국가 안보와 외교, 경제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면 국가비상 사태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치는 각종 제재와 행정명령을 유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쉽게 말하면 미국 정부가 북한에 대한 금융 제재와 자산 동결, 거래 제한 등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법적인 기반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즉, 이번 발표는 당장 군사행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대북 제재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왜 하필 북한일까요? 미국은 발표문에서 이유를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 무기급 핵분열성 물질, 핵 확산 위험, 미사일 개발, 그리고 북한 정부의 행동과 정책이 미국의 국가안보와 외교, 경제에 계속해서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미국이 북한 문제를 단순히 한반도 문제로 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미국 입장에서 북한은 동북아 전체 안보 질서를 흔드는 변수입니다. 한국과 일본에는 미군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태평양에는 미국 해군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괌과 하와이 역시 미국의 핵심 전략기지입니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기술이 발전할수록 미국 본토 역시 사정권 안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집니다. 결국 미국은 북한 문제를 자신들의 안보 문제로 직접 연결해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이라면 북한 정책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는 세계 최초로 현직 미국 대통령 신분으로 북한 최고 지도자를 만났습니다. 싱가포르 정상회담, 판문점 회동, 북미 정상회담은 전 세계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당시만 해도 북미 관계가 크게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가 컸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북한의 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미국의 제재 역시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바뀌어도 북한에 대한 기본적인 국가 전략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민주당 정부가 들어와도 연장했습니다. 공화당 정부가 들어와도 연장했습니다. 트럼프도 연장했습니다. 이것은 미국 내부에서 북한 문제만큼은 초당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미국의 입장은 정권이 아니라 국가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발표를 보면 또 하나 눈에 띄는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 국가비상 사태가 시작됐던 2008년에는 핵 문제가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적용 범위가 점점 확대됐습니다. 사이버 공격, 불법 금융활동, 인권 문제, 무기 확산, 그리고 천안함 사건 같은 군사적 긴장까지 모두 포함됐습니다. 이 말은 북한을 바라보는 미국의 시각이 단순한 핵 문제가 아니라 복합적인 안보 위협으로 발전했다는 뜻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북한은 미사일 시험 발사를 계속했고 군사정찰 위성도 발사했으며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가능성도 꾸준히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국가비상 사태를 종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사실 당장 국민들이 체감할 변화는 거의 없습니다. 국가비상 사태 연장은 새로운 제재를 추가한 것이 아니라 기존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합니다. 북한 관련 긴장이 높아질수록 외국인 투자 심리는 일시적으로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환율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질 경우 안전자산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발표 하나만으로 시장이 크게 흔들릴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이미 미국이 매년 같은 조치를 이어왔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앞으로 북한이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입니다. 미사일 발사, 핵실험, 군사도발, 이런 실제 행동이 이어질 경우 시장은 그때 더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제정세는 결국 산업에도 영향을 줍니다. 방산기업, 조선업, 위성산업, 반도체, AI 기반 국방기술, 사이버 보안 산업, 이런 분야는 지정학적 긴장이 높아질수록 관심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모든 기업이 수혜를 보는 것은 아니지만
각국이 국방비를 확대하고 안보 투자를 늘리는 흐름 자체는 이미 세계적인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중국과의 경쟁, 러시아 문제, 북한 문제까지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결국 국방 예산 확대는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여기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새로운 기회를 맞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한국 방산 기업들이 유럽과 중동, 동남아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도 이런 국제 정세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은 단순한 행정 절차일까요? 아니면 앞으로 더 큰 국제 정세 변화의 신호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이번 국가 비상사태 연장이 단순히 새로운 제재가 아니라 미국이 기존의 대북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의미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더 중요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왜 미국은 이렇게 오랜 기간 북한을 국가 비상사태 대상으로 유지하는 것일까요? 표면적인 이유는 핵무기와 미사일입니다. 하지만 국제정치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보다 훨씬 복잡한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미국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동북아의 힘의 균형입니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아시아 안보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북한 문제가 갑자기 해결된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새로운 고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주한미군의 역할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한미동맹은 어떤 방향으로 변화할 것인가? 일본의 안보정책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중국은 얼마나 영향력을 확대하려 할 것인가? 이처럼 북한 문제는 단순히 북한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일본, 한국이 모두 연결된 국제정치의 중심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북한 문제를 매우 신중하게 접근합니다. 북한 역시 이런 구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북한은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제재 완화를 원하지만 동시에 핵무기를 협상의 가장 큰 카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합니다. 북한은 단계적인 제재 완화를 원합니다. 이 두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협상이 쉽게 진전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첫 임기 때 직접 북한과 정상회담을 추진했습니다. 당시 전 세계는 역사적인 장면이라며 크게 주목했습니다. 하지만 정상회담 이후에도 실질적인 비핵화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미국의 제재는 그대로 유지됐고 국가 비상사태 역시 계속 연장됐습니다. 이번 연장 역시 그런 흐름의 연속선상에서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번 발표를 보고 전쟁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재 공개된 내용만 놓고 보면 이번 연장이 곧 군사행동을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미국은 기존의 법적 체계를 유지한 것이고 북한도 이를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오히려 시장이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앞으로 북한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입니다. 예를 들어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나 핵실험 같은 실제 행동이 이어진다면 국제사회는 추가 제재를 검토할 수 있고 금융시장 역시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뉴스의 제목이 아니라 실제 후속 조치입니다. 그래서 경제 뉴스를 볼 때는 항상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생각해야 합니다. 이번 발표로 실제 정책이 바뀌었는가? 새로운 제재가 추가됐는가? 기업 실적에 영향을 줄 정도의 변화인가? 환율과 금리, 원자재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런 부분을 함께 봐야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기업에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거론되는 분야는 방위산업입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국방비 지출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러시아 문제를 이유로 국방 투자를 확대하고 있고 아시아에서는 중국과 북한 문제로 안보 예산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한국 방산 기업들이 해외 수출 기회를 얻을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무기 체계는 가격 경쟁력과 빠른 납기, 높은 성능을 바탕으로 국제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분야는 반도체입니다. 처음에는 반도체와 안보가 무슨 관계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전에서는 반도체가 핵심입니다. 미사일 유도장치, 군사용 AI, 레이더, 위성, 드론, 통신장비, 이 모든 분야에 고성능 반도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반도체를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국가안보 자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AI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미국이 AI 산업에 막대한 투자를 하는 이유도 단순히 챗봇 때문만은 아닙니다. 국방 AI, 정보 분석 AI, 사이버 보안 AI까지 모두 국가 경쟁력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AI와 반도체, 방산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될 가능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환율입니다. 국제정세가 불안해질수록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화가 약세를 보이면 수출 기업에는 일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원자재 수입 비용은 증가할 수 있습니다. 결국 기업마다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단순히 전쟁이라는 단어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어떤 산업이 영향을 받을지를 함께 분석해야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국제정세 뉴스는 대부분 자극적인 제목으로 소개됩니다. 하지만 실제 시장은 제목보다 내용에 반응합니다. 뉴스를 끝까지 읽고 정책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습관이 장기적으로 투자 실력을 크게 높여줍니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 비상사태 연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정책이라기보다 기존 정책의 연장이라는 점, 미국의 대북 기조가 크게 달라진 것은 아니라는 점, 실제 시장 충격은 북한의 후속 행동과 국제사회의 대응에 달려있다는 점, 이 세 가지를 기억한다면 이번 뉴스를 훨씬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국제정세는 경제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경쟁, AI 패권 경쟁, 반도체 공급망, 에너지 안보, 히토류 확보, 국방산업 확대, 이 모든 것이 하나의 큰 흐름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뉴스를 꾸준히 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정보 격차는 앞으로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단순히 뉴스를 소비하는 데서 끝나지 말고 왜 이런 결정이 나왔는지, 앞으로 어떤 산업이 영향을 받을지까지 함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국제정세와 경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앞으로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경제와 돈이 되는 미래 산업, 글로벌 이슈, 투자에 도움이 되는 뉴스를 누구보다 쉽고 재미있게 분석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